어, 제가 젊을 때에는 한국에서 꽃을 별로 사용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한국에서도 꽃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 때 여러 경우에 꽃을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가 그 꽃에 대한 상식을 가지지 않으면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특정한 꽃에는 특정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 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꽃의 상징을 잘 알고 그걸 사용해야지 그거를 모르고 사용하면은 엉뚱하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영어로서는 Language of Flowers라고 합니다. 꽃들의 언어라 그래가지고 꽃이 상징하고 있는 그것을 꽃의 언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말에도 하나고도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고도바. 그것은 꽃의 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들어본 일도 없고 어떻게 찾아볼 길도 별로 없어서 그냥 영어로 하는 Language of Flowers를 번역해서 그냥 꽃의 언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그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많은 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중 몇 가지만을 뽑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빅토리아 왕조 때 빅토리아 왕조라고 하는 것은 1837년에서부터 1901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빅토리아 왕조 때에 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는 센티멘탈리즘, 감상주의의 풍조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꽃을 주고받고 하는 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난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큰 싸움을 했는데 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나고부터는 센티멘탈리즘이 약화되어 버리고 과학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결정할 때에도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흑백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인생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미묘한 그러한 정서가 인생의 내부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으로서 해결되지가 않고 그 꽃으로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네모네의 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네모네를 미국식 발음으로는 어네머스라고 하는데 이 꽃은 사랑의 끝, 버림,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꽃은 히랍 신화에서 나오는 꽃인데 히랍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히랍 신화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여신이 아도니스라고 하는 청년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과 아도니스 사이에는 열렬한 사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서 아도니스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도니스는 이 여신의 품에서 안겨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흘린 피에 이 여신이 넥타, 신들이 마시는 술, 넥타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하나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아네모네라고 했는데, 이 아네모네는 그러기 때문에 아도니스가 죽었기 때문에 사랑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은 사랑의 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꽃을 보낼 때 아네모네 꽃이 이쁘다고 해서 그것을 보내면 엉뚱한 오해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사랑이 이제 끝났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은 꽃을 보내고 받고 할 때 그 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보내기 전에 꽃가게에서 그 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물어보고 사용을 해야 그러한 실수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꽃은 사이프리스, 사이프리스라는 인데 이 사이프리스는 애도, 슬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지는 슬픔, 그 애도를 상징합니다. 이것도 역시 히랍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히랍 신화에 사이포리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이포리스에게는 아주 잘 길이 길들여진 수사슴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수사슴을 아주 사랑하고 이 수사슴과 같이 늘 놀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청년이 실수를 해서 이 사슴에게 창을 잘못 던져서 이 사슴이 그 창을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슬픔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 슬퍼서 아폴로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폴로 신이시여, 내 슬픔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폴로 신이 이 청년을 나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을 사이프로시스 그 이름을 따서 사이프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프리스의 이 나무의 가지로서 엮은 화환을 장례식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사용하는 관, 시체를 연 관도 이 사이프리스 나무로서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프리스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슬픔, 애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꽃은 장미인데, 장미라고 해도 장미의 빛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미 빛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빛깔에 따라서 그 상징하는 바가 각각 다 다릅니다. 흰색은 흰색의 장미는 사랑을 모르는 순진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핑크색 장미는 우아함,
그레이스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엷은 복숭아색 장미는 얌전한 것을 말합니다. 버건디색의 장미는 무의식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모스, 이끼색의 장미는 사랑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장미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자주색 장미는 황홀함을 상징합니다. 오렌지색 장미는 매혹적인 것을 말합니다. 노란색 장미는 배신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장미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